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성찰의 시간, 인생 탐구입니다. 혹시 지금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딘가 모르게 삶이 정체되어 있고 성공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격 즉 나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인격은 단순히 외모나 말투 혹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 힘든 시간을 마주했을 때의 나의 태도, 타인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격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쌓아 올리고, 다듬고, 정제해 나가는 하나의 위대한 건축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을 가꾸는 일에 소홀합니다. 그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마치 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땅에 뿌리 박은 나무가 아닙니다. 같은 생각, 같은 습관, 같은 약점에 평생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과 성장할 기회로 가득 찬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영감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성장의 여정을 계속하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여정,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시간, 자아 성찰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은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정해진 일상을 따르고 타인의 평가에 자신을 맞추고 사회가 만들어준 나의 모습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첫걸음은 바로 자아 성찰, 즉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이 부르는 이름,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 사회적 역할이 아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자신과 조용히 마주 앉아 깊이 성찰할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행동과 감정, 나아가 운명까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난 원래 성격이 급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낡은 습관일 뿐일까요? 만약 그가 잠시 멈춰 자신의 행동을 분석한다면 그 분노가 자신의 본성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과거의 경험 혹은 내면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성찰의 힘입니다. 소심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면 왜 그런지 자문해 보십시오.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서일까요?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정말 내가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넌 부족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일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회적 통념과 두려움이라는 여러 겹의 포장지 아래 숨겨진 진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아 성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콘텐츠를 소비하며 모든 조용한 순간을 소음으로 채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발견은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잠시라도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을 하거나 홀로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발견하고 왜 특정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것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다른 사람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늘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방어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볼까? 그 말에 일리가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 피드백을 당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십시오. 실수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수로부터 도망치거나 남을 탓하는 대신 온전히 책임지십시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여기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의 행동을 더 많이 분석할수록 당신은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자아 성찰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결점 때문에 좌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선하기 위해 나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강점을 알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약점을 한계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명확히 알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삶의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이끄는 운전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두 번째 여정, 현실을 바꾸는 힘. 긍정적 사고방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만들고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면 당신의 삶에는 문제와 실패, 실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해결책을 찾고 좋은 것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킨다면 당신의 삶은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은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명은 더 강해져서 나오고 다른 한 명은 포기하고 맙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란 문제를 외면하거나 인생이 쉽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난 역시 안 돼. 난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도전을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것은 귀중한 교훈이었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며 성공할 때까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다니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난 못해, 이건 불가능해, 실패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포착했다면 즉시 멈추고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난 못해 대신 방법을 찾아낼 거야 라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대신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말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늘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모든 것에서 최악을 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당신도 그들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희망적이고 성장을 믿고 당신을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 또한 당신의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마음을 부정적인 소식으로 채운다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자기 암시, 목표를 되새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를 훨씬 더 주도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몇 분간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나는 오늘을 더 나은 날로 만들 힘이 있다. 나는 강하고 유능하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삶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더 많은 자신감과 평화, 그리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정,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효과적인 소통. 당신이 소통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강력한 인격은 효과적인 소통 위에 세워집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자신감과 명확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못된 말을 할까 두려워 침묵하거나 반대로 핵심 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통은 매일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의 첫걸음은 경청입니다. 대부분 소통을 말하기라고만 생각하지만 듣기는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주에 깊게 들을 때 당신은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은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혹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대신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십시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에 집중하십시오. 잘 들을 때 당신의 대답은 훨씬 더 의미 있어지고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신감이란 목소리를 높이거나 대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믿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저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과 같은 약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불확실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또는 저는 확신합니다.
와 같이 명확하고 힘있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요소, 즉 바디 랭귀지 또한 소통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당신의 몸짓이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손짓을 사용하십시오. 팔짱을 끼거나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하는 행동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만드니 피해야 합니다. 강력한 인격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서 나오며 바디 랭귀지는 그 표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침묵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상황에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한 후에 대답하면 당신의 말은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서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분석한 뒤 가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 역시 효과적인 소통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판을 받으면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의견이 다를 때 분노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강한 인격은 감성 지능 위에 세워집니다. 어려운 토론 중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그들의 요점을 이해한 다음 차분하게 응답하십시오. 당신이 평온함을 유지하며 말할 때 당신은 모든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연습이 완벽을 만듭니다. 훌륭한 소통가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수년간 연습해왔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회의에서 의견을 내보고 토론에서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강력한 인격은 강력한 소통 위에 세워집니다. 경청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명확하게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여정, 당신을 정의하는 것, 행동과 습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인격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자신감, 존중을 꿈꾸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단계를 밟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격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매일의 습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고 일관된 행동들이 당신의 성품을 형성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조용히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매일 성장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발전에 대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인격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규율입니다. 규율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존중을 받습니다. 일찍 일어나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든 약속을 지키든 규율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찾기 때문에 규율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일시적입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동기부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따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습관은 학습입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당신은 더 자신감 있고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배움을 멈춥니다.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매일 변하고 있으며 계속 배우는 사람만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책, 강해, 팟캐스트, 혹은 삶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감 있게 말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또한 좋은 습관에 포함됩니다. 강한 인격은 성공과 자신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친절, 존중, 공감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주에 깊게 듣고 친절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습관을 기른다면 당신의 인격은 자연스럽게 더 매력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일관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지만 몇 주 후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작고 지속 가능한 변화 대신 크고 부담스러운 변화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의 비결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는 대신 10분으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행하는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강력한 루틴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인격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과 일치하는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결과는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 자신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정, 당신은 당신 주변의 총합이다. 환경의 선택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 신념, 심지어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면 머지않아 당신도 불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곁에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며 성장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망 있고 긍정적이며 성실한 사람들 곁에 있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질들을 발전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목표 없이 게으른 친구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 추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환경이 그를 성장하도록 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규율 있고 집중하며 항상 배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잘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성공과 자신감은 그의 사고방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잘못된 무리에 어울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소외될까 두려워서 자신의 성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합니다. 인격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큰 무리보다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작은 그룹이 훨씬 낫습니다. 당신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장은 편안한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친구나 멘토가 있을 때 당신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안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할 때 지적해주고 좌절했을 때 격려해주며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즉시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소비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당신의 환경은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는 콘텐츠, 읽는 책, 마음에 주입하는 생각들 또한 당신의 환경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보거나 유해한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팔로우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콘텐츠로 마음을 채운다면 그것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유해한 관계에서 걸어나올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두려워 부정적인 환경에 머뭅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 혼자인 것이 낫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더 나은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올바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 안에서 그러한 자질을 개발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 습관,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당신이 발전함에 따라 당신의 에너지와 맞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타고나는 운명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의 행동을 통해 쌓아 올리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면 당신의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가로막는 습관은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습관으로 대체하십시오. 일관성을 유지하고 규율을 지키며 결코 발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